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1일1비 40번째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022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지문이고요. 4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네요. 자, 가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내려가서 문제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4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돼 있고, 가와나 모두, 가와나 모두. 3번은 가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나는. 그리고 5번에 나와 달리 가는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 지문을 읽으면서 1, 2번과 5번까지 3개를 판단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내려와서 보니까 가에서 알 수 있는 휴의 견해로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가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가만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일치불일치 문제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6번 내려와 보니까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7번 가서 보니까 기역과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과 니은을 빠르게 찾아보니까 네, 나 지문에 있네요. 얘도 넘어갑시다. 자, 8번 보기 문제고 윗글이니까 얘는 마지막에 풀면 되겠죠?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시고 9번 A의 문맥상 의미니까 이건 A가 나오면 풀면 되겠죠?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자, 이제 가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5번 문제 그리고 4번에 1, 2, 5번 정도 체크하고 어휘 문제가 만약 나오면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올라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의 문단 번호를 매겨봅시다. 철학에서는 1문단, 휴문 2문단 내려와서 그러나 3문단 그리고 또한 4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문단부터 읽으면서 5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휴문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지각이라는 걸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대요. 그런데 이때 인상은 경험의 직접적 재료이고 관념은 생겨나면서 뭐 이미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 가면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각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각은 인상과 관념으로 구별되어 있구나 라고 좀 나눠놨고요. 이때 인상이 감각과 관련된 거 라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관념은 어떤 거예요? 관념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라고 하죠. 이때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 생겨나는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념 속에 생기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인상을 떠올릴 때 생기는 이미지라는 게 관념에서 생기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재생이 되는데 그게 또 상상력이 됩니다. 이 인상이 또 다시 관념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다시 관념으로 재생이 돼요. 이렇게 이미지가 재생되는 거죠. 이 과정은 상상력이 된다고 하죠. 자, 이런 식의 과정으로 이제 대충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5번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 보시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럼 5번 내려가서 볼까요? 5번에 5번.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맞는 설명이니까 지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이 문단으로 내려와 봤어요. 이 문단을 쭉 읽으면서 또 5번의 근거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 기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대요.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 5번에 4번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 그러니까 상상력보다 더욱 생생하게 재생하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5번에 적어봅시다.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지워질 수 있고요. 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 문단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줄 여기 상상력 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내용을 통해
5번에 2번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 처음에 5번에 2번 풀 때 여기 앞부분까지만 봤거든요. 상상력은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5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상상력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 인데 이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뒷부분까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뒷부분을 보니까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내려가서 다시 볼까요?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이라고 했죠. 근데 상상력은 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죠. 상상력은 관념을 만들 수 있지만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이라는 이 말이 틀렸죠. 5번에 2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른 거 그냥 안 보고 빠르게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랫부분 3문단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관념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상상력이 결합되지 않잖아요. 그럼 휴맥에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상상력만이 유의미한 것이고 그냥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 얘기가 5번에 3번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내려가서 보시면 5번에 3번.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번에 3번도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안 나온 거 1번이죠.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읽고 3단으로 내려갔더니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오네요. 휴먼.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사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하죠. 이 내용이 5번에 1번 내용이 되겠죠. 자, 휴먼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려가서 보면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정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지니 항상성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번에 2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문단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이제 4번 문제 1번, 2번, 5번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 이렇게 하지 않았네요. 자, 2번 가는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학자의 견해를 설명. 여러분 여기 보니까 1문단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휴미 상상력을 이렇게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라고 했죠.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러니까 기존 견해랑 다르게 바라본 휴메 견해에서 철학적으로 지금 인상과 관념 또는 이제 상상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 가는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봤던 학자의 견해를 미안해요. 휴메 견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5번 가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 긍정적 영향에 주목 이렇게 하지 않았죠. 5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4번은 1번과 5번이 지워졌네요. 그럼 여러분 나를 읽으면서 이제 뭘만 판단하면 돼요? 2, 3, 4번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4번 이렇게 2, 3, 4번 남았고 5번은 풀렸고 6번은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때 이걸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치불일치 문제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 자 기억 니은 나올 때 푸시면 되고 보기 문제 마지막으로 보시고 아직 어휘 문제 안 나왔으니까 9번에 어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번 지문으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나번 1문단 칸트는 쭉 내려와서 2문단 칸트는 그리고 3문단 생산적 상상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나누고 1문단으로 올라와 봤더니 시작부터 여러분 네모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있죠. 6번 문제에 있는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이라는 이 4가지를 바로 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이 4가지를 구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감성은 대상에 의해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때 판단을 내리다 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문장이 길어서 그냥 주어는 안 찾았어요. 쭉 내려가서 9번 문제. 자, 여기 누가 판단을 내리다. 이렇게 되겠죠? 판단을 내리다, 결정하다. 결론 짓다의 의미를 갖겠네요. 결론 짓다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무엇을 내리다. 물가가 내리다. 여기는 없고. 욕설이 들어있는 글을 내리다. 차에서 내리다. 여기도 목적어가 없고. 채증이 내리다. 여기도 목적어가 없네요. 1번, 3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토론 끝에 결론을 결정하다. 욕설이 들어있는 글을 결정하다. 요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다. 결론을 결정하다. 뭐 거의 이 내용이랑 비슷하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9번에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해놓고 계속해서 요 감정,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에 가는 것들을 봅시다. 지성에 대한 거 쭉 이렇게 또 읽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 상상력은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선생님 간단하게 낙서를 하긴 했거든요. 감성을 지성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지성을 감성에 연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감성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는 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성이 감성으로 전달된 때는 도식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혹시 도움이 될까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이라는 게 나오죠. 이성은 뭐 추론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계화한다 까지 해서 4가지의 정의가 등장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감성부터 이성까지 설명이 다 됐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6번의 내용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감성을 통해 이루어졌겠군. 여러분 차갑다고 느끼는 것 이거 뭐예요? 오감에 해당하는 거죠. 오감에 해당하는 거. 자, 감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감성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그럼 이게 6번에 1번에 해당하겠네요. 감각적으로 주어진 거, 차갑다 라고 받아들이는 능력, 바로 감성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6번에 1번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 이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이성에 보면 여러분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자, 이 중간 거는 뺍시다.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아까 나왔죠? 우주, 신이라는 이름으로 수렴해서 체계화한다. 여기 나와있죠? 수렴해서 체계화한다. 추론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 지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 같은 것들을 수렴해서 체계하는 거. 이게 이성입니다. 그럼 이게 6번에 2번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성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여기 6번에 2번.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3번. 어느 날 밤 갑자기 지붕을 내려치는 듯한 빗소리가 들렸는데 태풍이 가까이 와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지선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 지성을 보면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하네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렸죠? 그럼 이건 지성에 의한 것이 되겠네요. 6번에 3번 내용도 맞겠네요. 자, 여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으니까 지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귤과 포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인 감각들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 상상력을 통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각들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그 후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상상력에서 여기 보시면 상상력은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전달하는 능력을 하잖아요. 상상력은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전달하는 능력을 하죠. 그럼 6번에 4번 내용 맞죠?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전달했으면 뒷부분이 맞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개념을 형성하는 게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자, 여기 보시면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6번에 4번 내용 여기 있죠.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 그럼 이 말도 맞네요. 6번에 4번.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4번까지 다 맞았으니까 5번이 틀리겠죠?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러분. 감성을 통해 하는 거.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이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라고 했어요.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이성은 어떤 거냐면, 이성은 여기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성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하나, 빨간색이라는 지식 하나가 지성이 되는 게 아니죠. 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라는 지식 하나가 이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의해 축적되어야 얘가 이성이 됩니다. 단순한 지식은 뭐가 될까요? 단순한 지식은 지성이 되겠죠.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의 근거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 빨간 것은 바로 장미꽃은 빨간색이다 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거. 여기까지는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셔야겠죠.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져야 그때 이성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성이 되지 못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6번의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1문단을 풀면서 1문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처럼 이렇게 풀면서 넘어가셨으면 되고 뒤에 쭉 읽으면서 이제 2문단으로 가서 봅시다. 2문단을 봤더니 상상력을 결합한 도식화의 측면에서 칸트가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재생적 상상력에 대해서 나오죠. 재생적 상상력은 오감을 통해 느껴진 감각을 통해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3문단에 생산적 상상력은 이제 지식을 통해서 이제 감각으로 도식화해 가는 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우리 8번 문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 7번. 7번에 여기 기억, 니은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재생적 상상력이고 니은이 생산적 상상력이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관계가 있죠. 아까 선생님 이쪽에 오른쪽에 낙서해놨던 게 있는데 감각과 지식 얘네들 사이에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해봅시다. 감각과 지식이 있는데 감각이 지식으로 갈 때는 결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때 작용하는 게 기억이죠. 재생적 상상력인 거예요. 상상력. 그리고 자 지식이 감각으로 올 때 이때는 도식화된다고 하죠. 이때 작용하는 게 생산적 상상력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연결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읽고 적절한 거 여기서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이 모두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능력인가요? 감각이 여기 있는데요.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보시면 니은은 감각과 별개로 작용해요. 여기 보시면 도식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감각적 상상력, 재생적 상상력은 감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그렇지 않지만 기억은 니은은 감각과 별개로 작용하지만 기억은 감각과 별개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기억, 니은 모두 경험의 수용과 인식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요거 여러분 약간 물음표 해놓고 내려갔거든요. 위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먼저 봤습니다.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의 기능을 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이요. 어디서 봐야 될까요? 요거 선생님이 따로 체크는 안 해뒀네요. 근데 이 감각과 지식을 이어서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쪽이 감성이고 이쪽이 지성이잖아요. 감성과 지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 감성과 지성, 이쪽 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식 쪽이.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 기억과 달리 니은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억과 니은 모두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기억은 감각들을 결합하잖아요? 그럼 이때 감각을 결합하는데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한지 잠깐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문단에 이 문단 네 번째 줄에 먼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7번에 4번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7번에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4번이 맞는 설명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언적 형식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달리 니은으로 바꾸면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언적 형식을 만드는 능력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2번은 언급이 없어요. 얘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없겠죠. 언급이 없는 내용. 그래서 7번에 2번도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본문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7번에 4번으로 답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아직 안 풀었군요. 이제 마지막 문단까지 봤으니까 마지막 문단까지 봤고, 자, 그럼 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학자의 견해. 여러분 여기 나번에서도 칸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흉과 달리로 또 시작했죠. 우리 아까 가는 어땠어요? 흉은 기존의 관점과 달리였죠. 근데 나번은 칸트는 흉과 달리라고 하면서 칸트의 견해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나도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흉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칸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네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한번 봅시다. 나는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면서 두 개념의 장단점? 이런 거 아니죠. 나는 특정 개념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의의와 한계? 이것도 아니죠. 둘 다 틀렸으니까 확실하게 2번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답이 나왔고 5번 아까 풀었고 우리 6번도 1문단 읽으면서 풀렸고 7번 풀렸고 9번 어휘 문제도 풀렸죠? 자, 마지막으로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윗글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했대요.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 이미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하는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의 상상력은 뭘 것 같아요? 이때의 상상력? 재생해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관념을 재생하는 거겠죠. 관념을 재생하는 상상력을 말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가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관념을 재생하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관념이 인상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이 인상을 다시 관념이 상상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거 요거겠죠, 요거? 이미지 없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해서 보존하는 관념을 재생하는 상상력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나번.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놀라운 창조성을 지닌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룩한 문화는 모두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력을 긍정하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번에서 상상력은 사물의 닮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는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고 봤네요. 감각은 사물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번.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각이 대상과 접촉함으로써 획득되고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사고를 연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상상력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래서부터 볼까요? 휴먼, 가의 견해죠.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대상을 이해한다. 관념을 재생한다는 거죠. 가의 견해에 당연히 동의하겠죠. 맞는 설명. 칸트는 나는 상상력이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파악한 나의 견해. 놀라운 창조성. 여기에 대해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칸트는 상상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어디에 가깝겠어요? 생산적 상상력에 가깝겠죠. 그래서 칸트가 이 견해에 동의하겠죠. 자, 칸트는 나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다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칸트는 산문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봅시다. 생산적 상상력은 맞구나.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도식은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도식은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걸 통해 우리 근거를 알 수가 있겠죠? 8번에 3번에 근거가 되겠네요. 칸트가 말한 상상력은 어떻다?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겠죠? 감각에 포함된 능력? 아니죠.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찾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휴문, 가는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라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경험이 감각을 통해 얻게 된다.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동의하겠죠, 여러분?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인상,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는 거. 이런 거니까 맞게 될 거고. 자, 흉가 칸트,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상상력의 역할을 필수적이라고 파악한 견해에 동의하겠죠. 둘 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맞고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도 풀었네요. 오늘 9번까지 이렇게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40번째 지문. 자, 40번째 지문이 드디어 끝났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다음 41번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